1월 29일 오후장 보면서 전력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실적이 잘 나왔네요. 매출이 186조 2,500억, 영업이익이 11조 4,600억. 이게 관세 25%를 맞으면서 올린 매출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관세를 안 맞았으면 12조 5천억에서 13조 정도 나왔겠죠. 향후 아틸라스가 현장에 투입되고 미국 공장을 늘리면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거고요. 현재 영업이익률이 6.1%, 관세가 정상화되고 미국 현지의 공장을 늘리면 8.5%에서 9%까지 봐줄 수 있겠죠. 저도 지난번에 익절하고 나머지 수량은 보유 중입니다. 매매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앞으로 또 지속 상승이 나올 전력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전력 관련주들이 왜 중요한지 이해를 하시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지금 올해가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이 시작하는 한 해가 되는 거죠. 작년에는 사실 그냥 간본 정도다라고 보셔야 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투자와 캐파 증설, 확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B, C, D, E 기업이 있으면 누가 먼저 데이터 센터 부지를 확보하고 GPU를 확보하고 변압기 설치하고 송전 세팅하고 HBM을 확보하고의 싸움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전력입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는 미국 내 원전 회사들과 연간 단위로 언제까지 얼마의 전력을 공급을 할지 약속을 하고 다니죠. 왜? 시간이 지나면 모자랄 게 뻔히 보이니까요. 그때 가서 전력을 어디서 구해오겠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전력 배정 받아서 남들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하겠다. 그래야 데이터 하나라도 더 쌓이고 그 데이터가 곧 경쟁력이다. 이런 무한 루프의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오전장에 한전 KPS 말씀을 드렸는데 개념 정리를 해드리면, 한전기술은 새로운 발전소를 지어서 돈을 버는 구조고요. 한전산업은 지어진 발전소를 운영하는 주체, 즉 운영해서 버는 구조죠. 그리고 한전 KPS는 운영하다가 고장난 기계를 고쳐주고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전기세 올린다 아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올해 지방선거가 끝나면 6월 이후에 바로 올릴 거라고 보고요. 국내 전기 생산은 원전을 제외하면 거의 전량 수입이에요. 전기세를 안정화시키려면 원전은 조금 먼 미래다. 그러면 당장은 LNG 발전소가 대안이고요. SMR이 5에서 7년, 기존 원전이 10년에서 12년인데 반해 LNG 발전소는 빠르면 2, 3년이면 짓게 됩니다. 지금 원전 쪽이 신고가로 달리는데 너무 올라서 부담이다 하는 분은 한전 시리즈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단타로 보시기보다는 묵직하게 보셔야 되는 성격이고요. 대장주는 한전기술인데 세종국다 해당은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전력산업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서 히든주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전력산업은 크게 발전, 변전, 송전, 배전, 소비 이렇게 5단계로 나뉩니다. 발전은 말 그대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고요. 원전, LNG, 석탄, 수력,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전부 발전 쪽이죠. 여기서는 얼마나 싸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냐가 핵심입니다. 요즘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죠. 발전은 계속 깔고 가야 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전은 전기의 전압을 바꾸는 단계고요.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그대로 보내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송전을 하기 전에 전압을 아주 높여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초고압 변압기고요. 즉, 초고압 변압기는 전기를 쏘는 장비가 아니라 송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변전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전은 변전된 전기를 손실을 최소화해서 장거리로 보내는 단계죠. 전압을 높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전기를 멀리 보낼수록 로스가 커지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 캐나다, 중국처럼 국토가 넓은 나라들은 수천 킬로미터 이상의 전기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송전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송전 쪽은 거리, 전압, 안전성이 전부 돈이 되는 영역이고요. 이 송전이 끝나면 다시 한번 변전이 필요합니다. 초고압 상태의 전기를 그대로 쓰면 위험하기 때문에 도시나 지역 단위로 전압을 낮춰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구간에서도 대형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가 쓰이고 전력 인프라 투자랑 직결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전은 가전, 공장, 빌딩까지 전기를 직접 나눠주는 단계예요. 전봇대, 전선, 철물, 배전반, 소형 변압기 이런 것들이 다 배전 쪽이고요. 배전의 특징은 신규 투자도 있지만 유지보수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배전 관련 종목들은 경기 방어 성격이 강한 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 과정에서 국내 전력 관련 기업들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AI 시대에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겠는가겠죠. 초고압 변압기는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 세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3대장이고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독점이에요. 그리고 감압 변압기는 산일전기, 초고압보다는 중저압 감압에 강하고요. 이 산일전기의 경우는 초고압 변압기 전문 회사는 아닙니다. 설비 구축과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배전용 감압에 특화된 변압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일진전기, 이쪽은 초고압 전력 케이블입니다. 변압기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전기가 지나가는 길을 터주는 사업을 영위하죠. 원전을 수백 개 더 짓고 변압기도 수천, 수만 개 깔아도 길이 없으면 송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송전망 증설, 노송전선 교체, 일부 해저 케이블까지 하고요.
당연히 초고압 변압기 3인방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겠죠. 그 다음이 GNC 에너지. 이거는 일종의 보험 개념이에요. 기존의 발전기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럴 때 비상발전기 쪽입니다. 인간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전력이 필요한 곳에는 보내줘야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병원이나 교통 등 사회의 필수 기반의 인프라 쪽이겠죠. 전력망의 메인이라기보다는 메인을 받쳐주는 보조회사. 단 메인 전력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럼 보조 전력의 사이즈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는데 당장 생산이 부족하죠. 그럼 굉장히 전력 소비 여력이 타이트해질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사고에 대한 대안이 GNC 에너지의 비상발전기, 자가발전 설비 이런 겁니다. 이 외에도 전력 관련된 종목은 많지만 사실 이 5개 종목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히든주까지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관련 히든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히든주의 경우는 신규 전력 인프라 증설이 아니고요. 전력의 전선, 지지대, 철물 등 필수 인프라 보조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혜가 있냐? 글로벌 선진국 세계 시장에 전기가 들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났죠. 그 설비가 전부 엄청나게 노후되었다는 겁니다. 보통 40년에서 최장 60년 정도 쓰는데 선진국들이 전부 교체 타이밍이라는 거죠. 하필 이 타이밍에 AI 전력 대란까지 겹친 셈이죠. 그래서 새로 싹 교체를 하든 기존 거를 보수해서 써야 되는데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맡게 된다는 겁니다. 기존 설비가 노후되면 필연적으로 유지 보수는 해줘야 되는 거니까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도 있고요. 사실 국가에 돈이 없다고 전기를 못 쓰게 할 수는 없죠. 이 종목은 우리가 목표 200% 볼 겁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장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